제가 다시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2페이지 본문부터 다시 한번 보랍니다. 그전은 몰랐지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나면 뜻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제 다시 공부하다가 그 여기 한교에 있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준비해서 나왔던 새로운 그 논어, 네. 이렇게 한번 논어책이 있었습니다. 그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요걸 잊어버렸던 것이 또 생각난다고 하더라고. 금지학자가 외수 금지나 오늘날 공부하고 배우는 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비록 금지, 이 채통과 이 예의를 절도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이 내선 독실하여서 속으로는 그래서 능히 독실 성실한 생활 태도를 견직한 자가 내는 선 드물다 말입니다. 겉으로는 보만 잡고 있지 속으로는 그 뒷발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있어서나 임석지간상에 있어서 부부간에 있어서 내간에 같은 이부자리 속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도 다종 정욕하여 실기위이라. 겉으로는 부부생활하고 폼잡고 있고 문편을 달고 있지만은 실제 있어서 가정생활에 들어가서는 종이란 말은 절도를 안 지킨다고 말이에요. 정욕,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애정 표현, 혹은 성생활 등에 있어서 만일 무질서한 경우가 많아서 실기위이라. 그래서 어른으로서 수행자로서의 몸가짐이 당당하지 못한 대목이 많다 그 말입니다. 바로 부부가 불상 일합하고 이 능상 정자가 심소하다. 그러니까 제가 직역을 쉽게 복잡하게 쓰다가 할 거 없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는 둘이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좋아서 무질서한 짓을 해놓고,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는 상경자 서로 간에 채통을 지키고 서로 간에 부부간에 예의를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다 해내고 있는 사람, 밖으로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겉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 같이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 다른 말로 아까 말씀한 대로 하자면 부부간에서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공경하면서도 예의를 능히 지켜서 당당한 자식들한테서나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드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부간 생활을 한다는 점잖은 사람일지라도 내용한 속비치까지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 이 구절을 보면서 집사람한테 대해서 이제 83세가 된 제가 채통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그 요새는 집사람한테 언행 붙어서 몸가짐 붙어서 내가 원래 개를 빠져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채통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말 한 자라도 함부로 무리하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50 넘으면 부부간에 있은 말부터 분명히 단정을 해야 한다, 분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리에 와서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식 새끼들한테나 형제들한테나 후학들한테 모범이 되어서 속을 덜 빼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번에 갔다 올게 하려다가도 이번에 다녀올게 하고 인사를 하고 오는 태도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나를 대하는 집사람이 처음엔 뭐라 그랬었어 그러다가 그 마음을 집사람이 단정하게 하는 것을 같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시작은 언제냐? 그러면 현주 잘 들어봐. 내가 독일 갈 때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행기 타서 이제 잘못하면 한 시간 잘못했으면 못 가버린. 네. 그때 지나가는 동안에 그 마중 나왔던 사람들 속에서 나 갔다 올라 항상 어디나 인사를 드렸더니 집사람이 그때 나한테 잘 다녀오세요. 이거 공손히 나
나 보낼 때 독일 갈 때 나한테 인사했던 집사람 그 철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있다. 그 나 갈 때 흥성스럽게 했던데 거기 아무도 아니 같지만은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집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이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도 내가 집사람에 대해서 변천다고 생각 안 차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였냐 하면 한순간에 그 정성스럽게 표현하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했던 그 집사람 그 절한 모습이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른 앞에서 무례한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시 이 욕수 수신 정가인들 이와 같이 해서 인제 급작스럽게 몸을 단정을 갖추고 집안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하여도 급작히 해서는 불력 난호라 그렇게 쉽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부하이제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이 스스로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부가 하이제이하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남편이 따뜻한 마음 자기를 낮추어 갖답니다.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서 여유 있게 예를 갖추어가면서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처가 수은이 승이정하여서 안사람도 역시 그 뜻을 받들어서 올바른 자세로서 정당한 한꾸러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 간추린 마음으로서 그 남편 뜻을 받들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부실 예경 서로 간에 받들고 조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경 받들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받들고 조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연후에 가사를 같이 하라. 그렇게 될 때 남편 마음 아내 마음이 서로 간에 공경해서 마음이 쌓이 딱 맞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가사를 같이 하라. 집안일이 가히 올바르게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약 종전 상합하다가 만약에 종전 지난번처럼 서로 간에 입을 없다고 버선머리 없다고 함부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 일조에 하루아침에 그욕 상정하면 하루아침에 지금부터 우리 예의시키고 태도 분명했다 체크도 끝나갈게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예견 지키기로 하자고 할 때게 그럴 때 기세난이라 나 함부로 풀어잡고 있다가 옷고는 바로 잡고 단정한 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서로 상정하기로 한다면 그 실행하기가 기세는 실행이죠. 실행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수시 반드시 수시이 여처 상계하여서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하자 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지금부터서 새끼들도 커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간에 몸도 보이고 해는 단정을 해야겠다 해서 서로 간에 여처 부부 간에 상계 서로 조심하여서 필거 전습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버정머리 없는 무질서한 태도를 전습을 필거 바로 잡고 쫓아다니는 것자가 아니라 바로 잡다 보다 바로 잡고 저밉 예해서 이제는 말도 행동도 복장도 단정을 위해서 차례차례 예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차례차례 예를 갖춰 지켜나가기로 하면 그것이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처가 약현 바른 지신이 일출어정이면 만약에 한 사람이 보기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몸가짐이 바로 가구나 한 것을 본다면 즉 필점상신이 순종이라. 저 양반이 이제 나이가 잡수더니 그전하고 달리 말도 쌍스럽게 않고 점잖해졌네. 나도 조심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남편이 채통을 지키려고 정장하고 조심스럽게 모습으로 가면 안사람도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남편 체면도 세워주고 자기도 그렇게 해주고 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특히 여기서 두 어른들보다 계신 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은 저 입장에서도 집사람이 아팠다가 좀 나서지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백일병자 6년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사람은 더 조심하면서 태도를 한다거나 언행을 단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어떤 효과가 오냐. 백일병이 나서져 가는 것 같아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밝아지면 자연히 주변이 순화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대목에 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뒤에 것이냐 이런 부분 어제 저녁에 있고 또 있고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다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서로 간에 공경하는 내용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보이냐 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이것을 감싸주구나 덮어주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하나가 들어가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말버릇을 한다거나 모습을 한다거나 중에서 예를 들면 꼭 한 가지라도 아주 중요한 이렇게 소금서를 듣지 말아주죠. 집사람이 꼭 나 올라갈 때 한 가지라도 이런라도 더 먹여갖고 당신 그동안 뭐 먹었어? 요거를 잡수고 가란 말이오. 귀엽고 먹이라고 하는 모습이 뭘 같냐? 그러면 저로서는 그 학교 선생님을 타고 갈 때 어머니께서 거의 음식 내기갖고 아이 면 더 먹고 가란 말아 주셨던 거 어머니께서 꼭 한다고 이제 고기 한 덩어리라도 몇 천 동안이라도 더 주시라고 했던 태도를 집사람이 배운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집사람이 나 걱정하는 대목 속에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모습을 내가 보기 시작할 때 집사람한테 는 공경심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안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연결되어야 하고 또 안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낭군하고 부모 아버지 모습하고 연결되어주고 해서 서로 간에 무사람들 앞에 계신 분들로 연결되어진 현상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순간에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 연결하는 작업 이것을 함부로 깨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저 빼봐 책 빼봐. 예. 한번 써봐. 여기 지난번에 내가 드렸던 분들도 있지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성악수교가 김태환 선생이 내용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앞에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책하고 비교해서 정성이 여기 되어 있는 정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보고 붙이고 다른 책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저 생각기는 제 소원이 제가 이 화담사에 있는 동안에 다 성악집에 다 같이 뛰기는 얼른가 몰라도 가령 다 뛰기만 된다면 여러분들 책임발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는 분명히 화담사에서는 정신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책 못 받으신 분들 당신 받으셨어? 못 받았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으셨어. 족숙 때가 드렸던가요? 못 받으셨죠? 요 책 아니요. 받았어? 지난번에 그 책이 아닌가? 이게 받았지? 연주 받았어. 저는 이걸 받았을까? 그거 말고 그거 더고 그거 여기 대조해서 봐야 책이 틀리다. 이거 이거 봐. 이교사한테 번역한 사람이 틀리다고. 이교사한테 영
아니, 그 정도로 그리고- 학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저 그냥 저 바다야 부담됐잖아요. 바다 공부를 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성악 기교하고 기교를 아까 그 책하고 이겨서 그 책을 대조해 가면 이거 아니? 당연하네. 대조해 가면 이거 보니까 뭐냐면 이 책은 뭐냐면 전국을 빠짐없이 번역 완성하려고 한 것이고 그 책은 뭐냐면 율곡의 마음을 전하려고 구절구절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책이 무엇이냐? 이론을 정리부터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마음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300년 전, 400년 전 율곡 선생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요거 하고 다시 청하스님 지원하셨던 경통선 향원 원통불법 요체 그놈을 연결시키면서 이제는 말년에 제가 말년 어른들 죄송하면 이제는 적어도 율곡의 정신하고 청하스님을 통한 부처님의 정신하고를 기본적으로 이해해가면서 거기다가 특히 타산을 통해서 예수님 정신하고 그걸 접합시키려고 했던 노력하셨던 우리 선임들 모습을 우리가 공부해왔다 생각합니다. 전 감히 공부를 안 했는데 감히 이제 출발부터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단군 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셨던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에다가 그 다음에 삼복 정돈 선생이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에다가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에다가 이 옹이주와 융평지치라고 하는 대성자들의 화합 정치를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율곡 선생 정성을 다해서 민족과 국가를 화합시켜갖고 세계 봉사한 체제를 만들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예수님 사상을 현대 사상하고 접합시키려고 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몸부림쳤던 아까 말한 사상 정약용 선생 사상까지 연결해놓으면 이거 지금 너무 허황 같지만 이 정신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모아주는 여기가 바로 성지가 됩니다. 그 정신 가지면 그 정신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저기 누구 못된 짓거리 한 사람들 나도 그 사람들한테도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한테도 정신체라고 자료를 주면 아무리 해도 오늘날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다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런 모습을 보고 나왔을 때 특히 그것이 지가 압도적으로 말했다면 폼잡된 게 0.73% 갖고 더 갖고 지가 폼잡고 그것이 하면 아 이걸 채우려면 내가 구멍이 더 해야겠다 생각하다 보면 불덩이 가져갔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예? 불덩이 가져갔어요. 뜨거운 불덩이 가져갔어요. 아니 그러니 윤석열이가 아니 뜨거운 그러니 불덩이 그 가져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별장이 말고 나도록 하느님 보고 오셔서 내가 무엇이냐 뜨고 와서 줄 거예요. 센 놈이 지기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려고 딱 0.73% 차이도 나고 네가 이거 지금 없어 이 할아버지 않으면 네가 망해 그래 먹을 지금 참 기가 막히게 0.73% 차이로 네가 이 승자도 패자도 아니야 너희 둘이 할아버지 않으면 누구 다 떨어진 놈들이요 그렇게 설명하고 계셨던 그 지혜를 하느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바로 그 뜻이요. 옆에서 얘기만 몇 자리 했지만 거기서 아니야 내가 1등이야 그제 못 온단 말이에요. 그 풍토를 만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그 화합의 마음을 풍돈 지닌 사람들과 조금만 있어버리면 우리 땅이 잘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뜨거운 요 어떻게 보자면 가장 어려울 때 다시 말하면 0.73% 차이가 나머지를 100%로 화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손님이 10%, 30%, 50% 누구 말 맞다나 국회의원 130명, 170명 갖고 있으면 그놈 때문에 흐리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0.73% 거기다가 0.73%하고 전체 합치면 이건 100%가 되지 않냐. 이 내용만 면제를 준다면 자연히 우리 풍토는 이제는
너희 두 사람들이 잘난 척하지 말고 화합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 역사적인 배신자 된다. 이 교훈을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냐. 못 알아보면 이제 알아먹게 이제 박선생 같은 분들이 설득시켜서 우리 이 방향으로 화합에 가세 얘기해 나가면 되겠단 말이야. 자연히 보니까 그 유다교가 특히 이렇게 국회의장한테 가서 그러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제 저는 미숙업니다. 도와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고개 숙여서 쓴 모습을 텔레비에 보고 잘 넣으면 거기다가 그래 오랜만에 참말로 이거 공부한 자세 진지한 자세를 보낸 게 장래가 밝다 하고 박수 치는 풍선 만들어주면 나는 잘 뜰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젠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에서 미워하지 않으니 허용하니 사랑하니 하는 마음을 나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절대로 욕 안 한다 이제 나도 욕 안 한다 그렇게 대화하고자 틈틈 만들어봐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꼭 이 대목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끝까지 읽어가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우선 보십시오. 145페이지 보면 이제 생장 아까는 말하자면 형제하고 부부 얘기 다음에 145페이지에서는 생장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장 넘기면 148페이지 보면 자기가 모든 역할을 시켜먹는 도와주러 온 사람들 노비들 노복들에 관해서 아래 것들에 관해서는 또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집안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것들뿐만 아니라 부부에 있어 전체 집안 다스리는 문제 이런 것들보다 있지만 놔두고 오늘 지금 시간 없으니까 꼭 해야 할 문제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하자면 부부하고 형제 다음에 자식 새끼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냐는 대목을 설명한 대목을 빨리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생자에 자식을 낳으면 자 초유지식시예요. 이제 막 깨갖고 애를 울다가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가 있는 초유지식입니다. 무엇인가 가르쳐주면 배우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밥주랑 밥 주고 안녕 하기 시작할 때가 정말 처음으로 초는 나무 끝에 초자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막 자초라면 이제 막 유지식자 알고 깨달고 가르치면 말 배우고 할 때로부터서 자초 그때 붙어서 말이죠. 지식시로부터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당도지선 올바르게 해라 그러고 가르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욕심내라 꼬라지 내라 한 것이 아니라 도지인 지는 뭐냐면 그 자식들을 뭐냐면 생자식들을 도지를 이선 좋은 방향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는 생각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니 약유의 불교하여 기여기장이면 만약에 어려서부터서 불교 배우지 아니하고 멋대로고 준놈 먹고 땡깡 놈은 뒷발하고 해서 못된 버정머리만 가르치고 가르치지 올바르게 가르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그것보다 뭐냐면 교동버릇이라고 하죠. 아주 건방진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어려서부터 버정머리가 없어버린다고 한다면 약유이 불교하여 잘못 가르쳐갖고 배우지 않는 놈이 버정머리 없는 채로 그대로 기장 그대로 커버린다고 말이에요. 배우지 않고 버정머리 없는 놈이 잘난치고 커버린다고만 기장하면 즉 습비하고 방심하여서 습비는 못된 짓거리를 버릇으로 삼게 살고 못된 것이 몸에 배어갖고 방심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돼갖고 언제든지 막 악쓰고 땡깡 넣으면 다 갖다 주니까 이런다. 그것이 습비 방심하게 된다면 교지심난 아니라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번 버정머리가 그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연산군 같이 배려본다 그 말입니다. 한번 버정머리 같은 건 그래서 교지 가르치기가 힘이 어렵게 드는 것이니 교지지서는 가르치는 방법 교육에는 그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교지지서 반드시 차례차례 가르쳐야 할 순서가 있는 것이니 교지지서는
당이 소학이라는 책에서 반드시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적어도 지 혼자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형제와 어른과 가족께 자기가 한 구성원이 되어갖고 따라야 하는 거지 지 멋대로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직에서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차례는 반드시 차례차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소학, 어린이 교육 체제로서 소학이라는 체제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저 일가지 내에 예법 흥행하고 이 대목에서 이제 가정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말해서 보자면 일가지 내 한 집안에서 예법이 흥행하고 법도를 가르치고 예의범절 예법이 흥행 잘 지켜지고 행하여져갖고 그 집안의 교육 풍토가 잘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예법이 흥행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간과 편과 필과 묵지 외에 얘를 두다 보면 뭐요? 간은 뭐요? 예, 간자 보통 편지 간자입니다. 또 편이라고 하면 서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편지와 책과 필, 붓과 먹과 이와 같은 것들이 필기 도구와 그 글 내용과 필기 도구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편, 필, 묵지 외에 공부하는 것 외에는 무타 잡기 하면 헛짓거리가 또 화떡짝이라 한다거나 이 얘기를 먹고 놀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잡기에 관한 것들을 헛짓거리 할 것들을 방에다 두지 아니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공부할 거 생각한 것만 하게 된다면 즉 자제가 무외치반학지환야라. 여기는 무외치반 외치 밖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밖으로 건달짓거리 돌아다니고 그다음 반학 책 보라면 책은 땡겨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자는 뭐냐면 여기 반자는 뭐냐면 반대할 반자 거슬릴 반자를 뜻입니다. 찾아봤더니 그 뭐냐면 그러면 자녀들은 뭐냐 책 보고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면 그놈만 보지 그 외에 잡기 쪽에 관심을 안 가다 보면 자녀들이 당연히 밖으로 헛짓거리 할 수가 없고 왜 치는 바람 맡아고 돌아다니는 것이 건달짓거리 돌아다니는 것 헛짓거리로 돌아다니는 것이 없고 그다음 공부하려고 할 때 던져버리는 것이 학에 반대하는 것 다시만 공부를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한 다시 말하면 이제 외치 반학지환 이런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책에서 옛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편지 보냈던 것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옛날 제사지 모습이 있거나 옛날 훌륭한 어른들 집안에 사진이 걸려 있거나 또 그분이 쓰셨던 공본 내용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항상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항상 간편과 이 필묵이 있고 그 외의 것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이 없다면 항상 이 그쪽에 공부하게 됩니다. 요새로 말하자면 텔레비 틀어놓으면 토르트나 하고 앉아갖고 지금 나오는 애들 절대로 그냥 책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앉아다 손 흔들고 어디 흔들고만 하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경과불투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외치하고 반학하는 염려가 없게 될 것이다. 형제지사는 그러니까 하지만 아까 어려서부터 그게 무엇이냐면 형제간에 있어서 지금 분이뿐만 아니라 형제간 늘 친지들끼리 그 사촌과 육촌과 보다지 형제지사는 유아자야 내 자식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거는 같다 말이야. 그래서 형제지자는 조카들은 내 자식과 같은 것이니 기애지하고 기교지를 자식 새끼 내 자식만 키운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자식들을 키우는 것, 사랑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이건 방준일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형제지자를 내 자식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불가유 경중 후박야라. 그래서 내 자식은 잘해주고
내 조카는 안 해주고 하는 짓거리가 안 했다. 기왕 만났을 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울산 김씨 집안에 있어서 부통령 했단 말이 누구요? 김성수요. 김성수. 김 성수. 김성수제. 부통령 했던 거. 예. 김성수라고요. 선수. 아 김성수 선생이요. 성수. 네, 김성수. 네. 예. 김성수 선생하고 김성수 선 동생 누구요? 그거는 몰라요. 김연수 씨. 네. 김연수 씨하고 김연수. 연수 그때 수장역자가 다. 그 사람들은 4천 6천 간에 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데에서 난 새끼들까지 다 한꺼번에 교육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성수 씨 그 집안은 다 그 중에 제일 잘난 놈이 똑똑한 사람이 고려대학 총장을 줘요. 그렇게 해서 다 4천간 6천간이 능력 있고 인격자 봐서 동경대에 나와서 지대로 한 사람이면 능력자별로 그 집안 대표로 키워왔습니다. 그 대목을 참고로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 바로 뭐였냐 하면 저그 지금 부산 쪽에 있어서 제일 큰 부자였던 금성 그거. 구씨. 구치대 집안. 구씨. 그 집안에서 다 제일 잘나는 놈 똑똑한 놈 갖고 서로 간에 우애해갖고 4천 6천 놈씩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자경씨 집안이 그렇게 해서 그 집안들을 이루어왔는데 그런데 다 형제 4천 6천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딱 지식들만 갖고 만들어갖고 지금 만들어진 것이 오늘 지금 한국의 제일 부자 경전이 시대 집안에 삼성 쪽인데 삼성 쪽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단지 그쪽이 무엇이 있어 4천원 6천원 갈라져 버립니다. 네. 재판했어요. 맹이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누나. 이 자식 뭐하고 뭐해. 내 자식을 구별하지 않고 적어도 4천 6천원짜리 한 식구라고 하면 모아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옛날 그 풍토를 만들라고 했는데 실제 어떤 양반 욕심내면 자기 자식보다 오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와갖고 제일 똑똑한 키우자 풍토를 제 앞장서서 만든 양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 집안에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키우자 해서 6천간인데도 8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키워야 해. 그래서 아버지가 앞장서갖고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조선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개발했던 조선대학 쪽에 제일 첫째 학자입니다. 누군지 알아? 정환재 교수 아버지 정동식 씨입니다. 정동식 씨가 지산초등학교 때 그 양반 정동식 씨 그 큰아버지가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가 쌍둥이요. 그래서 무게는 해춘이고 그 동식 씨 아버지는 해추요. 해춘하고 해추가 둘 다 똑같이 얌전하고 근데 똑같이 있는데 두 쪽 다 그 부자가 아니야 가난해. 그런데도 그래도 해춘이는 아들이고 쌍둥이면 생이고 해추는 동생이 있게 해춘이면 더 가난해 갖고 거기서 집이 아주 어려워서 세상에 지난 초등학생 때 동식 씨 책상 하나가 없으니까 동식이가 돌아다니다가 일본 사람들이 버려도 갔던 비둘기 집 있지. 비둘기 집 학교장 하나 주사가 놓고 오늘도 공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식 씨가 전체 지산 초등학교에서 지금 전체 1등해. 그렇게 동식 씨를 뒤트게 생각하셔갖고 아버지가 안 되겠다. 동식 키워야겠다. 그래갖고 광주 사범을 추천해서 보냈어. 말 것도 없이 동식 씨가 이제 광주 사범에 다니다 보니까 광주 사범 대기야 하는데 양지에서 광주 사범까지가 걸어다니려고 그러면 3시간 걸리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렇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꼭 아버지 면장을 면접 댕길 때 꼭 자전차를 아버지가 하나 사주셔갖고 거기다가 밥을 그때 해로 면달아진 그 해석장께 석작밥 갖고 딱 거기다가 밥하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소금 쪄갖고 해갖고 자전차에다 땡땡해주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출근하시면 정신아 예, 야, 네 형수가 저 밥상 하나 쓰게 막 가지고 오거라. 자전거 타고
거기서 양지서 광주 사범까지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등교를 했어요. 그러고 다니면서 전체에서 1등을 했다고. 그 내용으로 다니던 정동식 씨가 사범 졸업해갖고 이제 반영 받아야 할 텐데 이 숙부님이 이제 와세다 대학 다니니까 형님 나도 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저 선생 안 가고 와세다 간다고 해갖고 숙부님 따라갖고 거기서 등록을 해야 그 댕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못하고는 그 청강으로 댕긴다 하면서 가짜 도둑강이 들어 댕겼어. 거기서 그것을 결국 숙부님 장남지 하숙집에서 옆에서 같이 밥 먹고 다니면서 그럼 글로 인해서 양지서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 우리도 정식이면 그걸 청강으로 한다 그래갖고 와세다 대학 가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양지에서 8명이 저 의식지 하숙집이 붙어갖고 댕겨갖고 다 그냥 말들 여비하고 못 오면 결국 그나마 돈 쓰더라 그 뒷대야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몇 학기 댕기다가 4천들 6천들이 전부 보라고 그거 붙어갖고 있으니까 차마 못 쫓아내고 거기서 버티다가 등 높음까지 다 끌어박아 물고 졸업을 못했어요 의식씨가. 근데 이제 군대 가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글로 인해서 정식 씨는 와세다 대학 수학과 청강했던 것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댕기고 그 계단장 찍고 교복 입고 그 댕겼던 그 와세다 대학에 수학과 물리학과 청강했고 그때 이제 책 사갖고 봤던 것 덕분에 처음으로 이쪽에 가서 와세다 대학에 가서 도청하고 청강했던 사람이 원인이 돼갖고 그로 인해서 해방 직후에 와서 수산국문학교 국민학 선생하면서 선생이 없으니까 광주 수학학교 수학 선생이 됐단 말입니다. 광주 수학 선생이 돼갖고 수학 선생이 돼서 이제 일본 책도 사놓은 거 지고 당연히 어려우니까 읽어가지만 정식으로 공부는 제대로 다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재 갖고 연구한 사람이 그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6년제니까 그러니까 고등수학, 미분, 적분, 그 확률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와세다 대학 책 갖고 왔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네가 와서 강의해. 그래서 서중학교 수학선생 물리학 교재를 와세다 대학에서 청강할 때 사왔던 교재 갖고 조각해 갖고 정동씨가 그 강의를 시작해갖고 그것이 이제 초등반이 아니라 1, 2, 3학년이 아니라 4, 5, 6학년 반까지 아무 수학 물리학 가르칠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일본 책 그런 거 갖고 강의해갖고 그로 인해서 광주 고등학교는 이제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갈랐잖아요. 광주 고등학교 고등수학반 선생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동식 씨가 결국은 광주 고등학교에 고등수학반 고급반 수학 물리학 선생을 와세다 대학 청강했다는 명목으로 해갖고 동학에서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저 지내다가 보니까 조선대학을 만들어놓고 수학 물리학 교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같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동식장 사정에서 그리고 광주 도보 광주 서중 광주 고등학교 고등수학 선생 누구야 보니까 정동식 한자밖에 없어요. 그 불러다가 조선대학 수학 물리학과 선생을 강사를 교수를 맺시켰어. 그러니까 결국 와세다 대학 그 교복 입고 사진 찍고 그 강의하고 다녔던 그것이 원인이 되고 혼자 통학해갖고 광주고등학교 강의를 한 것이 조선대학 강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조선대학교 물리과 수학과의 좀 개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체제 갖추게 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이제 졸업장 따갖고 정식 학과 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그들이 이제 교수 먹고 싶으니까 저 양반은 정식 졸업장도 없다 그래갖고 이제 고발해갖고 몰아냈단 말이에요. 정동식 씨를. 정동씨가 다 기초 작업을 해갖고 도각해갖고 맨날로 갖고 결국엔 쫓겨나. 그러니까 20대 따라 그랬거든. 일을 가라갖고 거기서 역전 뒤에 올림피아 탁구장을 그 부인이 맨날 거기서 돈 버는 거 갖고 그 정치학과의 이광우 선생한테 영어 배워갖고 그래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공부하러 가죠. 거기서 가서 수학 박사, 물리학 박사 따갖고 그 다음에 조선대학 올라가다 보니까 조선대학에도 꺼려뿐 아니라 그 캐나다에 따온 박사 갖고 그 허기 싫거든. 쉽게 말하면 그 옛날 멸치 받았던 내용을 생각해. 그래서 안 가보고 그래서 캐나다 대학에서 토론토 대학 교수로다가 그래서 이제 사람 부족하니까 토론토 대학에서 사회복지국장으로 그냥 걸 모셔가갖고 그래서 거기서
고급 공무원을 하면서 한국인들 거기서 모아갖고 뒷바라졌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정동식 인간 정동식 씨가 조선대학 학풍 만들고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 가서 자기 그 새로운 집안을 만들죠. 그래서 정환재가 이제 첫치 부인한테 난 아들이고 상처해 갖고 이제 제치 부인한테 난 그 아들이 그가 지금 캐나다에서 해군 공식적으로는 중장입니다. 해군 중장이니까 그쪽 함재 사령관급이 해군 중장을 하고 있는 현재 동생이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가서 캐나다에서 한국인들 조직을 만들어갖고 교육했던 중심이 되었던 분이 정환재 아버지 정동식 씨고, 그 정동식 씨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내가 공복이시고 교육을 피면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종식이 아저는 일본 사람이 땡겨버린 삐뚤기 집 갖고 공부해갖고야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교수한단다. 뭐 돈 없다고 어렵다고 교육피지 마라. 그것이 우리 집안은 신화가 된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지산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 툭툭 만들어왔던 성부자 와세다 대학에 끌고 가갖고 지산면 촌 사람들 양지 촌 사람들 8명을 끌고 가갖고 돈 뒷바라 여면서 와세다 졸업 못하고 결국 거기서 취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오셨던 그 기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 정동식 씨가 이 새로운 교수가 되어갖고 캐나다에서 빅 패밀리를 만들었던 그 역사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과 다 모아갖고 만들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새로운 시대의 그 학풍의 탄신이 바로 뭐냐 하면 화담사다 그 말입니다. 화담 자체 학풍부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울산 김수선님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뜻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하셨던 어려움 겪어왔던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나간 작업을 통해서 우리 후학들한테 용기를 갖고 키워나가야 할 텐데 그래서 설명하고 싶은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기 이만한 터전에서 이렇게 폭풍하신다고 해도 여기 하동정씨들이 몇이 나와서 공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어렵다 뭐든다 그거 아니라 좀 공부다 요새 백다다님께 지금 공부 안 해보잖아요. 이런 풍토 속에서 이 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발전한 것입니까. 이 나라가 미국 놈 일본 놈 돈바람 맞아갖고 지금 정신 어린 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다시 듣기 싫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채찍질을 해서 사람 키우는 풍토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화담사 만들어진 여기 특히 화담사는 화담 서경덕 선생님의 뜻을 받들고 다시 말해 우리 그 일곱 이후의 경학정신을 키워왔던 터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수나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짓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눈을 비비고 해야 할 텐데 교수까지 해갖고 물러나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내가 몸부림치고 해도 박수 전장 받은 몇이나 있어. 그런데 우리도 여기 이만한 정도 참 어른들이 계시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있냐. 내일부터서는 내일은 이제 일요일 서울이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서는 반드시 내가 사전에 야 이번에 강의하는 게 누구 와이? 그래서 사전에 올라갈 사람들을 연락하는 체제를 준비해서 적어도 하남 강원 체제에 관한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서 정신 너 오냐? 못 오냐? 나이도 얼마 못다는 사람이 무슨 했는지라고. 그래서 안석이 적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만들고 이제 사전에 내가 이 전화통 들어갔고 야 무슨 오냐 못 오냐 그렇게 해서 출석부부터 만들어갖고 적어도 3월 후부터 4월부터는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보아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 저에 관한 정신적인 지원자는 여기 윤견 큰 형님 계시고 우리 집안 아저씨 격숙 아저씨 계시고 그리고 여기 상당한 이쪽에 교수 퇴임하셨던 아우님 계시고 그리고 동양문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공부 풍토를 이끌어 오셨던 박사님 계시고 이럴 때 우리가 해보면 되죠. 새로운 청년 엘리트들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정통 무해갖고 우리 정신체자 헌운동을 하고 있는 무덕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헌물 못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 한참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랍게 청학큰 스님께서 주셨던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던 말년필이 내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게 신천지가 완전히 정지된 시대가 왔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조용히 물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완전히 정지다. 위력의 시대가 그하고 도의 시대가 돼야 한다. 천백세 초등이 오등을 음하며 전세계 기운이 오등을 외워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주 광명으로 백날 따름이죠. 큰 마음으로 우리 공부에 나가 좀 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두서없는 얘기지만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이 다음 시간은 이제 진짜로 보양 먹어가면서 이제 나잠 줄여가면서 공부하라. 그렇고 이게 내가 개운해질까 싶으니까 우리 격수 어른께서 오셔갖고 꼭 아침에 오면 화담사를 3바퀴 4바퀴씩 돌아. 정신 차려라. 젊은이들아 정신 차려라.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어 아우도 요거 그다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 그러면 힘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남매가 손잡고 다니면 같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왔지만 너고 나하고 결이 형제했던 결이 형제가 결이 남매간에 한번 이 흉터 만드는데 힘을 모아갖고 거대히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이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식당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가서 식사 같이 하시고 그리고 5000년 민족어리 여기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얼씨구 어리 여기에 다 갖춰져 있으고요. 지화자 한만 이거지만 삼스러운 일이 다 된다. 얼씨구 지화자 3, 4대를 한번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봅시다. 이거 끝이죠. 마치겠습니다. 예. 공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